창조 경제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금년 9월까지 기술금융의 규모를 무려 250배 정도 늘렸습니다. 이 효과가 극대화되면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늬만 기술금융이지 그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개선책을 어떻게 내놨고 그것이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더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기술금융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젠마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참 우리가 그 무늬만 기술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코멘트가 많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개선책을 내놨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매달 기술금융이 얼마나 증액되느냐 뭐 이런 것도 내놨잖아요. 그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비난 중에 하나가요. 기존의 대출을 단순히 그냥 기술금융이라는 이름하에 전환만 해서 이름만 바꿔서 기술금융이라고 칭한다. 그런 이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치 중에 하나로 기존의 대출을 연장이나 대환 시 단기 증액분만을 이제 공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 9월 기준으로 한 52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 중에서 평가액 중 증액 부분이 약 한 25조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이 아니다, 진짜다. 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기술신용평가, 네. 그걸 받아서 이제 기술금융을 받아가는데 그 평가가 믿을만하냐? 네. 흔히 전문가들은 그걸 TCB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이것의 신뢰성 문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으로 우리 의심을 갖게 하는 그건데 네. 이 신뢰성 문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선 뭐 TCB 평가 항목에 대해서 기술력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TCB 그러면 평가하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많은 양의 TCB 평가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 조사 결과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이제 대표적인 세계 평가사가 지금 한 명 그 인원당 얼마의 평가서를 발급을 했느냐 그 통계가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같은 경우는 1인당 1년간 448건, 한국 기업 데이터는 313건, 기본은 52건 이상으로 뭐 나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평가서를 발급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신용평가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데도요. 이제 한 명당 이렇게 많은 양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인력은 뭐 많이 늘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많이 늘리기도 어렵죠. 전문가가 나이스 같은 제한돼. 경우는 이 평가 인력이 3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인력을 또 지금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일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결국은 한 사람이 1년에 거의 450건을 평가하는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네.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되고 있고 네. 그 인프라 말하자면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있는데 네. 금융위원회는 야 우리가 있는 거 그냥 바꾸치기 한 게 아니고 그냥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건데 네. 어차피 이렇게 그 나이스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 데이터나 뭐 이런 데에 사람은 적고 네. 일은 많으니까 네.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은행이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기술 평가는 우선 기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뭐 변리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공대 박사들이 처음부터 지금 그 은행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턱없이 인프라가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은행에서 정부에서 혁신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규모를 늘리라는 그런 무언의 지금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TCB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도 부족한 마당이니 차라리 그 은행 자체에서 TCB 평가를 수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은행도 TCB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지금 로드맵으로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가 인력이 몇 명 이상 그리고 1년에 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그 양이 얼마 이상 그렇게 좀 정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지금 실시는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워낙에 지금 기술 금융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번 정권의 하나의 그 핵심 금융 정책이다 보니까 은행 내에서도 다음 정권까지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정권에서 녹색금융을 네, 했는데 네. 정권 바뀌니까 없어져 버리더라. 네. 이 정권이 기술금융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네. 거기다 인력 투자했다가 네. 기술금융 또 사라지고 네. 또 다음번 대통령이 좋아하는 무슨 다른 뭐 뭔가가 기타 나올지 금융, 모르죠. 네. 기타 금융이 나오면 또 그런 사람 써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냥 사람 투자 못 하겠다. 예.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한 거 쓰겠다. 예. 그런 자세. 아니면은 뭐 그 보통 은행에서도 아무리 TCB 평가를 하더라도요 자체에서 이제 상품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지금 하는 은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는데 사람 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력 그 채용의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요 정규직이 아니라 1, 2년 계약직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투자는 이 역사적 아니라는 경험이죠. 녹색금융이 없어지고 네. 기술금융이 들어오고 네. 녹색금융으로 나간 돈도 아마 일부 기술금융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꾸준히 네. 좀 잘해보기 위해서 이제 네. 개선책을 네. 꾸준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순증액을 네. 내놓은 것도 그런 일환이고 네. 네. 그 다른 또 뭐 개선책 내놓은 게 있나요? 우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개선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보통 그냥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서류 대출하고 뭐 며칠 사이에 대출을 바로 행해지는데 이 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TCB 평가를 그 한 상황이 그 결과서가 있어야만이 대출이 행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에 한 건이 이제 발급이 됐었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너무 양쪽으로 증가하고 제한된 기술력이 평가를 하다 보니 보통 한 30일 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웨이팅 타임이 발생하고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업 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그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빨리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민금융, 중소기업 그 금융 아래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TCB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런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위에서는 초기 기업, 그러니까 업력 7년 이내, 그다음에 매출액 100억 이하를 이제 저희가 초기 기업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 완비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소를 완료하는 것을 이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예. 한 사람이 1년에 네. 400 뭐 몇 건을 하는데 네. 7일 이내에 하라 그러면 네. 이건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하죠. 특히나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정부의 비대칭성도 많고 그동안의 그 트랙 리코드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기업의 경우 더 그 심사하는데 더 주의를 두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평가를 해라 그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거는 겁니다. 이제 금융이 나름대로 고심을 네. 했겠지만 네.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네. 실적을 더 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네. 그냥 수용하는 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개선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봉책이다. 네. 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네. 미봉책.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정부가 뭐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참 곤란한데 은행이라는 게
본래 기술금융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은행은 저위험, 네. 저수익 네. 이걸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행이고 네. 기술금융은 그 성격상 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에 네, 맞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기술금융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술금융의 본질은 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이 아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텐데 네.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처음 초기 기술금융 초기 단계에서부터요. 이거는 은행의 대출에 의해서 기술금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금융은 이제 투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맞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런 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바뀐 혁신성 평가에는 투자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아직은 투자를 그렇습니다. 하려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고위험 네. 이거를 부담할 만한 그렇죠. 그 은행의 자세가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항목을 좀 조그맣게 한 모양이군요. 예, 그것도 예, 그 이유도 크고요. 사실 은행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간에 있어서 우선 좀 장기화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라는 건 지분 투자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대출해 주고 나중에 그 원금이랑 이자율만 갚는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배 구조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선진국에서 네. 이 기술 금융이 좀 우리보다 발달된 선진국에서 은행이 기술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행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따로 만든다든가 네, 또는 네. 벤처 캐피탈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한다든가 네, 해서 네. 벤처 캐피탈 회사가 이 그렇습니다. 신기술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 갖고는 모자라다. 그렇죠. 예. 좀 대규모로 해줘야 되는데 네. 언제 벤처 캐피탈 회사가 그걸 대규모로 해줄 수 네. 있느냐 네, 네. 하니까 은행에다가 네. 당신들이 좀 해라. 네. 그래서 지금 52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늬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투자 항목도 하나 넣어라.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은행의 수용 능력이 아직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중을 낮게 잡고 네. 결국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골라서 그다음에 간접 투자자로서 이게 자금을 공급한 다음에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 우리의 기술금융의 생태계가 네.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네. 돈이 안 나갔어요. 네.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네.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패하면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네. 돈이 많이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기술금융의 숫자가 네. 지난해 7월에는 이렇게 몇천억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창조경제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을 붙잡고 네. 니들이 화끈하게 돈을 대줘라. 네. 그래서 52조 네. 무려 250배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의 형태로 하라. 네. 이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은행이 이렇게 한 건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하는 네. 실질적으로는 기술금융도 아닌 거 네. 이렇게 된 건데 네. 결국 이제 제대로 가려면 은행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좀 잡고 네, 네. 스스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육성하고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 기다리죠. 예, 좀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서두른 거는 네. 정책 당국이 서두른 건 아니죠. 사실은 더 이제 높은 정책의 차원에서 네. 자꾸 서두르니까 네. 이분들은 같이 따라간 거고 그렇다면 결국 기본적으로 정부 자세 문제인데 네.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술금융의 취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기술에 의해서 지금 가늠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금융은 이번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다음 정권까지 계속 이제 하나의 금융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즉각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이 결국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양성하는 네. 그 프로그램부터 먼저 지금 네. 하거나 네. 사람이 현재 부족하면 차라리 해외에서 네.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 네. 이 사람들한테 뭘 네. 좀 맡기거나 네. 네. 해서 금융이 네. 기술 금융답게 네. 운용이 돼야 네. 되는 거지. 네. 무려 52조를 네. 무늬만 네. 기술 금융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두고두고 지금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몇 년 후에 부실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참 두렵죠. 두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문제는 인식하고 네. 이걸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서 몇 가지를 내놨는데 네. 그 내용을 봐도 네. 영 아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역시 계속 문의로 남을 거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력을 비롯한 네. 인프라부터 깔고 그러고 제대로 해라.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금융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를 함에 있어서 기술금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기술금융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실적치에 급급하지 말고 인프라를 육성해서 제대로 된 기술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